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 방향 열차에서 부산 화명동의 한 가정집에서 전동휠에서 전동휠에 불이 나 약 한 달 전쯤 서울에서 화재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원인이 현관의 전동 휠로 추정이 된다는 기사가 다시 한번 나왔죠.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또 4주 전쯤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사용에 있어서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이제 그랬던 시점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니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최근에 일어난 화재가 드물게 일어나는 불운이었는지 혹은 내가 과하게 겁을 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네이버 뉴스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동휠, 전동 킥보드 화재라는 키워드로.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뉴스 기사들이 20초 동안 검색과 캡처를 한 뉴스 기사들입니다. 검색부터 캡처까지 전부 다 20초 내외가 걸렸어요. 검색에만 20초가 아니라. 사고 시점도 다양해요. 2019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제가 올려드린 스샷에 다 담기진 않았겠지만은 아마 매년 몇 건씩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부터 전동휠, 전동 킥보드까지 등등등. 사고 장소도 되게 다양합니다. 차량의 적재함, 전철역, 그리고 가정집 다 한 번씩 불이 난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로만 봤을 땐. 또 화재가 나는 상황도 충전을 하던 중에 화재가 나는 경우부터 그냥 소지만 하던 중 혹은 주행 중인 경우에도 되게 다양하게 불이 나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첫 번째 가능성, 제품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그리고 두 번째, 관리를 잘못했거나,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이쯤 되면 이제 댓글로 욕을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뚜벅이라서 전동 깐다 어쩐다. 제가 몇 번이고 말해왔지만 저도 꽤 오랫동안 전동을 탔었고, 보시는 기사님들이 싫어해 마지 않는 대형 탁대리 유튜버분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저도 고속기체를 가지고 엄청 빡세게 플레이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전동을 안 탈까요? 이게 알면 알수록 좀 무섭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문가나 배터리에 정통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킥보드를 타면서 관리하려고 자가정비의 범위를 서서히 넓혀갔고 관리법도 찾아보고 하면 할수록 이걸 안전하게만 관리하고 탈 자신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도로에서 몇십 킬로로 속도를 내고 요철을 피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하나도 겁 안 났고 되려 자신 있었어요. 다만 내가 타고 다니는 장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나며 더 나아가서 불이 나는 경우까지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장비 없이 일하는 법을 다시 좀 몸에 익히고 결국 필요 없겠다 판단이 돼서 이제 내려놓았던 거죠. 또 어떤 다른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보조 배터리, 무선 선풍기 같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무선 제품들도 위험한 거 아니냐, 왜 킥보드나 전동 휠로 너무 포커싱을 맞추냐 같은 이상한 논리를 앞세우셔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 혹은 타인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보이던데, 이분들은 좀 생각이란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조 배터리나 선풍기에 바퀴가 달려서 인도나 도로, 다 자전거 도로 이런 곳을 십수 킬로 혹은 수십 킬로로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나요? 그런 환경에서 또 비를 맞으면서 야외에 있는 제품들입니까? 개인용 전동 모빌리티들은 위에 말한 보조 배터리, 무선 제품들 하고는 마주하는 환경이 달라요. 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진동과 충격에 노출이 되고, 또 특히나 탁수홍 대리기사님들의 장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아주 여름 혹서, 아주 추운 혹한에도 그렇고요. 들어가는 전력량이 어떻다, 전압이 어떻다,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어차피 관심 없으시잖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에 말했던 잘못 만들어졌을 경우, 이런 경우는 소비자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죠. 자동차처럼 킥보드나 휠의 제조사에서 수만 킬로씩 로드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여러 장비들과 특수한 스튜디오를 가지고 여러 환경에서 안전성 테스트를 하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즉 제대로 만들었을 법한 그렇게 보이는 제품을 능력껏 고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의견으로는 많이 타는 모델을 고르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저희 기준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펙상 주행거리 길고 비교적 저렴한 모델 찾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건 제품의 안전성이나 완성도를 보장해주진 못할 거고, 특히나 탁송 대리기사님들 기준에선 더더욱이요. 사실 잘 만든 제품이냐 아니냐를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는데 한계는 아주 뚜렷하고, 그럼 남는 게 하나죠. 관리를 잘못하지 않는 거, 관리를 잘하는 거. 물론 출처나 제조사가 불분명한 묻지마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는 게 첫 번째긴 하겠죠. 자, 그러면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말로만 하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사진 먼저 띄워드립니다. 많이들 타시는 킥보드와 전동 휠 내부의 배터리 쪽 사진들이에요. 어때요? 방수와 배터리에 대한 충격 완화 솔루션이 좀 완벽해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셨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보세요. 이게 이렇게 허술합니다. 혹자가 보기에는 비닐로 잘 싸져 있네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물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팩에는 충격도 문제가 돼요. 보편적으로 타시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꼭 좀 부탁드리는데 제발 비 올 때, 눈 올 때 막 그 속을 헤치고 다니는 거 그건 정말 좀 자제해 주세요. 그럴 때 이제 출근하셔서 뭐 눈이나 비를 피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제발 방수가 된다는 판매자나 수리샵에서 하는 말들은 그냥 듣지 마세요. 제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엔지니어거나 학자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수리공, 그러니까 미케닉 분들의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시는 그냥 부품 가는 셔틀인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뭐 대단한 팩트나 매뉴얼을 숙지하고 계시고 제조사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정통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남한테 좀 하기 쉬운 말로 책임이 없는 분들한테 질문하고 답변이 온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태도는 좀 우리 안전을 위해서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피곤하신 거 알겠는데 집에 가셔서 그냥 무지성으로 충전기에 딱 꼽아놓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빼고 이런 식의 충전은 좀 자제해 주세요. 뭐 피곤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안 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은 적어도 타이머 콘센트나 스마트 콘센트 정도는 최소한 사용하셔서 충전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세팅된 시간만큼만 혹은 충전량만큼만 이제 충전이 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제품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뉴스 기사를 봐도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비중이 꽤 큰 편입니다. 물론 충전기 쪽에서 혹은 BMS 쪽에서 과충전을 뭐 방지를 한다 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안전장치가 하나 이상인 게 무조건 더 좋겠죠. 기체 자체도 안전한 기체를 먼저 구매하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충전기에 있어서도 너무 저가의 충전기라든지 이런 건 좀 사용을 피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뭐 그런 콘센트 같은 것도 좀 구매를 하셔서 안전장치를 여러 개를 마련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인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플레이 중에 인상 깊은 충격을 받은 날에는 꼭 점검을 받아보세요. 이건 솔직히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뭐 덮어놓고 고장이나 펑크가 나야 한 번씩 수리점에 방문하시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점검도 단순 외관 정도나 뭐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배터리팩에 수축 필름까지 까서 이제 배터리들의 용접 상태까지 보시는 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운행 중에 계속 진동과 충격에 노출되는 전동 모빌리티 특성상 또 여러 기상 기온에서 운행하는 기사님들의 장비는 특히 더 배터리 용접부에 단락에 신경을 크게 쓰셔야 돼요. 뭐 내부 분리막 파괴까지는 뭐 위의 내용들을 다 준수하셨는데도 사고가 난다면 좀 참 어렵네요. 이게 이야기 하다 보니 소비자나 사용자들의 문제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전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의 제조사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면 나와 가족 그리고 타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참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물론 최우선적인 건 믿을 만한 안전한 전동 장비를 만들어주시는 게 먼저겠지만요. 최근 사고 뉴스를 접하고 또 얼마 전 관련 내용을 다룬 영상을 만들었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좀 모자라지가 않겠죠. 봐주시는 기사님들은 부디 안전하게 탈 없이 운용하셔서 항상 좋은 매출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꼭 좀 지켜주세요. 위에 말씀드린 거.
본 영상의 녹음을 다 마치고 나서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유튜브에다가 전동 휠, 전동 킥보드 관리, 배터리 관리,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좀 넣어봐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탁송 대리 그리고 장비를 타시는 기사님들 채널이 꽤 큰 유튜버 분들도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 왜 그런 거지? 나만 알고 있는 얘기를 내가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샵을 하고 계시는 대리 탁송을 하시는 대형 유튜버분, 킥보드를 팔고 계시는 그분의 영상도 볼 수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관리라는 거는 뭐 그냥 유격 부위, 관절 부위들 청소 잘 하고 타이어 자주 갈고 뭐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난 그게 제일 좀 실망스러워. 아니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안전하게 타는 노하우를 말씀드린 게 아닌데 이건 솔직히 취미로 전동을 타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대리 탁송 쪽에서 장비 타시는 분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 나 개빡치네 진짜. 내가 뭐 청기누설한 거야?